자, 오늘은 우리 상태방정식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상태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했으면, 자, 이번 시간에는 그걸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방법을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의 상태방정식을 배웠죠. 이번에는 그거의 솔루션. 어떻게 풀 것인가? 과연 풀이 방법. 자, 풀이 방법 첫 번째는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손으로 푸는 방법이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 자, 아날로그 컴퓨터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디지털 컴퓨터. 자, 실제로 여러분들은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방법과 디지털 컴퓨터에 의한 방법 두 개만 사실은 알면 되겠지만, 요거를 특별히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상태 방정식이 블럭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응용 범위가 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늘은 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각각 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방법. 자, 우리가 상태 방정식의 LTI 시스템 같은 경우는 AX 플러스 입력. 자, 출력은 CX 플러스 이렇게 배웠죠? 네, 그죠? 자, 여기서 A, B, C, D는 매트릭스였어. 맞죠? 자, 근데 우리가 X 이 벡터의 미분, 시간에 대한 미분을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S의 라지 X로 합시다. X의 라지 X 마이너스 초기 조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 이 X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벡터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 X2, X3 세 개만 합시다. 노트를 했을 경우에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X1, SX2, SX3 빼기 X1, 0, X2, 0, X3, 0.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제 나타내주는 하나의 기법이 어떻게 나타내주느냐 하면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X1 이렇게 바꿔준다. 얘만 이제 바꿔주면 나머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실제로 봅시다. 자, X 도트는 AX 플러스 BU 이렇게 했을 때, 자,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의 요거는 스칼라죠. I, SI, 그 다음에 X. SIX.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스칼라. 얘는 이렇게 1, 1, 1 이렇게 되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 다음에 얘는 X1, X2, X3 이렇게 돼 있는. 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S의 1, 0, 0, 0, 1, 0, 1. 그 다음에 X1, X2, X3 이렇게 쓴 거랑 같죠? 얘가.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 SI, X. 자, A는 그냥 라플라스 변환 A가 되고, 얘는 라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도 그냥 B, 얘는 숫자니까 되고, 얘는 U의 T 이렇게 나와 있는 게 U의 S 이렇게 바뀌면 돼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라지 X에 대해서 구하고 싶으니까 A로 넘겨주면 SI 빼기 A X는 우리가 B의 U인데, 여기 초기 조건이 여기가
초기 조건이 여기가 x0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거는 b의 u의 s인데 자, 초기 조건 이로 넘겨줍시다. 플러스 0 이렇게 넘겨주고 그러면 우리가 x는 어떻게 쓸 수 있냐 si-a의 인버스 매트릭스 b의 u의 s 더하기 si-a의 인버스 매트릭스 x의 0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y에 대해서 쓸 때는 y에 대해서 자, 일단은 뭐 du는 우리가 일단은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y는 뭐냐면 c의 라지 x고 얘가 ys인데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답은 뭐냐 ys는 c에다가 x 곱해준 거지? 네. 그럼 c의 si-a의 인버스 b의 us 더하기 c의 si-a의 인버스 x의 조건 자, 이게 바로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풀이법이에요.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면 우리가 y, 스몰 y에 대한 yt에 대한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를 쫙 적어보면 되게 쉬운데 막상 이거를 풀어라 하고 놓으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그제플 한번 봅시다. 자, 이그제플. 자, 2 곱하기 2 행렬만 볼까? 자, 우리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까? 자, x1 노트, x2 노트는 0,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넣을까? 네, 마이너스 3. x1, x2.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0, 1. u에 y 이퀄 1, 0. x1, x2. 자, 이거 있어가지고 y 값을 구하라. y를 구하시오. 근데 u가 입력인데 입력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네. 자, u 이퀄 ut를 그냥 숫자로 줍시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줍시다. 유닛 스텝 컨트롤로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0에서 이렇게 10 이렇게 큐는 0에서 이렇게 10 이렇게 가는 이런 유닛 스텝 컨트롤을 줬을 때 이 yt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 여기 초기 조건을 안 줬으니까 초기 조건 안 주면 뭐라 그랬죠? 0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초기 조건이 들어가면 초기 조건의 반환식까지 다 써주고 만약에 없으니까 얘가 C의 si-a의 인버스의 B의 u의 s 이게 답이겠죠? 네. 그러면 자, 여기서 si-a 인버스부터 구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 쓰는 요령은 요 C 써주고 1, 0 써주고 si-a 해주면은 si라고 하는 게 s0, 0s 이거잖아. 네. 빼기 얘가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잖아요. 여기 와야 되는 게 뭐야? s.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2. s 더하기 3의 인버스. 그 다음에 뭐야? b가 0, 1. 그 다음 us가 뭐야? s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이거죠? AB-BC지? 디터미넌트 분의 1 요거 자리 바꾸고 마이너스 해주면은 요거가 인버스 매트릭스가 되죠? 네. 자, 이 디터미넌트 계산해주면 얼마요? S제곱 더하기 3S 플러스 2 분의 1이고 1인데 여기에 1, 0이 있죠? 자, 1, 0 1, 0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요거 자리 바꿔주고 S 플러스 3에 S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해주니까 1하고 마이너스 2 해주고 얘가 0, 1
이렇게 써주는 게 사실은 요령이에요. 푸는 과정 중에. 자, 그러면 얘가 1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가 2 곱하기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얘의 결과는 이렇게 곱한 매트릭스의 결과는 뭐로 나와? 1 곱하기 1로 나오죠. 스칼라로.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해줄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 여기 곱하기 여기에서 여기는 1 곱해지고 여기 0 곱해지지. 네. 그 뭐만 남아? 위에만 남네요. 네. 그죠? 그 다음 얘는 이제 위에만 남았는데 얘는 0 곱해지고 또 1 곱해지니까 얘의 결과는 뭐만 남아? 1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뒤에 거만 남죠? 네. 그럼 두 개에서 남는 거는 얘만 남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결국은 요거의 결과는, 요거까지 한 거의 결과는 뭐야? S제곱 더하기 3S 플러스 2에 얘만 남지? 여기 0 다 곱해졌으니까 1 남고 요거 남죠? S분의 10 이게 YS는 자,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문제로 바뀌었지. 그죠? 자, 얘는 내 강의 라플라스 변환 보면 타입 몇 번이에요? 1번. 타입 1이에요. 왜? 다 1차식의 곱이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자, 요거 S 플러스 1, S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자, 여기 들어갈 숫자는 뭐야? 여기서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에 여기가 10이잖아. 그래서 요거 제외하고 여기다 0 집어넣은 거죠? 5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거는 얘 제외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지? 마이너스 1에 1 이렇게 얼마야? 마이너스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제외하고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지? 자, 여기 2 집어넣고 여기는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더하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니까 얼마예요? 이렇게 플러스 되고 5 되죠? 자, 이렇게 되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 yt는 구해주는 거니까 얘는 뭐가 돼? 5. 얘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t 플러스 5에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얘가 답이에요. 사실 이게 뭐 상태방 정식으로 됐지만 여기서 여기 딱 지나고 난 순간에는 그냥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미분방 정식이랑 똑같이 돼버렸죠? 여기서 만약에 US를 이거를 10이라고 놓지 말고 예를 들어 사인 T다 만약 이렇게 놨어. 그럼 뭐가 바뀌는 건가? 다 똑같아. S분의 12. 그렇죠. 요거만 바뀌는 거죠? 요거만. 여기가 뭐가 되냐면 S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바뀌죠? 여기가 S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바뀌고 여기가 S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바뀌죠? 그럼 이게 타입 몇 번이 됐어? 만약 이렇게 됐어요. 타입 몇 번? 타입 3이 돼요. 자, 요건 다 끝까지 풀진 않을게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제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제곱 플러스 1에 자, 여기 값은 뭐 다 쉽죠? 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숫자 나오고 여기는 AS 플러스 B 해가지고 통분해서 구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하나 딱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U가 바뀌면 바뀌는 부분이 뭐야? 요거죠? 네. 근데 U가 아무리 바뀌어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어. 걔가 뭐야? 요거지? 예. 그럼 U가 막 바뀔 때 안 바뀌는 부분만 딱 떼놓고 보니까 결국 요거죠? 요거? 그죠? 그러니까 C에 Si-A의 인버스에 B라고 하는 게 사실은 U가 막 바뀌더라도 절대로 안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YS, US 이렇게 놓을 때 우리가 어떤 TS라는 걸 정의해서 US분의 YS 이렇게 놓으면 얘는 C의 SI-A의 인버스의 B 이렇게 되고 이거에 초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0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전달함수라고 불러요. 영어는 트랜스퍼 펑션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TS 해가지고 라플라스 변환식에 의한 S, TS에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스템 이론이나 제어 이론을 배울 때 이 전달함수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돼. 두 개를 바꾸는 방법도 잘 알아야 돼요. 상태 방정식을 전달함수로 바꾸는 방법, 전달함수를 상태 방정식 바꾸는 방법 둘 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상태 방정식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상태 방정식을 전달함수로 바꾸는 방법만 한다고 본다면 이거만 한다고 본다면 뭐야? 내가 C의 SI-A의 인버스의 B 요거가 바로 전달함수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전달함수 얘기 조금만 더 합시다. 네. 그러면 전달함수의 최대 단점은 뭐지? 지금 여기서 보자면 초기 조건이 0이어야지만 돼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뭘 나타냈을 때 초기 조건이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 A이 있고 여기 C가 있어. 그럼 여기에 I0가 있고 여기에 V0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V2를 가했을 때 여기에 Vout을 구해라 할 때 여기 조건이 다 제로라고 꼭 제로인 경우가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얘를 전달함수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사실 상태방정식 나타낼 수 있겠지. 그때 상태방정식 풀어줘야 되겠지. 근데 전달함수가 다 나쁜 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전달함수의 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T1이라고 하는 전달함수가 이렇게 있어. X. 그다음 여기 T2라고 하는 전달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뭐 시리즈다, 캐스케이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가 V in이 있을 때 여기에 V out이 이렇게 주어질 때 전달함수는 V out은 그냥 곱셈이에요. 곱하기 T2S 곱셈이 돼버려. 네, V. 그 다음에 여기가 T1이고 T2고 여기 이렇게 해서 덧셈 이렇게 해서 여기가 Vin, Vout일 때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Vout은 T1 더하기 T2의 V. 그냥 얘가 병렬일 때 덧셈으로 나타나요. 직렬일 때 곱셈으로 나타나고. 하나 더. 우리 오늘 또 제어 시스템이 많이 나오지. T1, T2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T3로 이렇게 해서, 대목인 제어, 그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보통 제어기, 얘가 제어기고, 얘가 센서고,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자, 얘 역시 마찬가지로 전달함수 나타났을 때. 자, 얘는 사실은 이거를 어떤 공식에 의해서 풀지 않고, 뭐 여기가 뭐 에러고, 이게 뭐 y고, 이게 뭐 i고 해서 막 복잡하게 풀어주면 계산식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외워주냐? 자, 여기가 마이너스여야지 돼, 분명히. 여기 플러스인 경우는 사실은 요거를 마이너스를 바꿔주고 여기를 뭐 마이너스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바꿔줘야 돼. 항상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먹임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루프가 되죠? 네. 이거 루프 게인이라 그래. 네. 요걸 델타로 봅시다. 루프 게인은 얼마야? T1, T2, T3. 여기에 있는 전달함수를 다 곱해준 게 루프 게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목임 빼고 돌아가는 거 빼고 그냥 걸리는 거 얼마야? T1, T2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 토탈 게인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 더하기 루프 게인분의 요 T1 직선 게인입니다. 요 직선으로 자 걸리는 걸 나타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1 플러스 T1, T2, T3분의 T1, T2 요거가 이거의 게인이에요. 자, 이렇게 전달함수로 나타났을 때 왜 강력한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계산이 좀 복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었죠. 물론 뭐 많이 복잡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뭐 L1, C1, L2, C2 이렇게 여기가 V일 때 얘가 Vout 얼마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걸 다 계산해서 이게 뭐 100개 됐다. 그럼 이걸 우리가 상태방정식이 나타내면 어떻게 돼? 얘가 100개라고 한다면 얘가 하나가 2차식이잖아. 200차. 200 by 200의 매트릭스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줘야 돼. 그건 사실은 말이 200 by 200이지 뭐 컴퓨터도 잘 안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이 전달함수를 이용하면 이런 게 굉장히 쉬워져요. 얘를 상태방정식 나타내고 전달함수로 나타내는 거 봅시다. 이렇게 잘라보면 얘의 출력이 얘의 입력이지. 그죠? 그럼 결국 얘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런 시스템이 여기 입력, 여기 출력. 이게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죠? 맞아요? 여기 입력, 여기 출력. 이렇게 캐스케이드 된 거지. 요거 하나만 구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입력 출력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Vin, Vout을 구하면. 자, 스텝 1은 일단 2차죠. 얘 I, 얘 V를 갖다가 우리가 상태 변수로 놓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L, dt분의 di. 여기가 C, dt분의 dv가 나오도록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L, dt분의 di. L, dt분의 di 더하기 vc. 여기가 I, L, vc 이렇게 놓을까? 네.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V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전류죠? 네. 그러면 C, dt분의 dv는 I.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dt분의 di를 우리가 x1 노트로 놓고, 그죠? 네. dt분의 dv를 x2 노트로 놓고, 얘를 x1, 얘를 x2 놓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1 노트는 뭐가 돼? 얘를 넘겨주면 L분의 마이너스 1의 x2 더하기 L분의 1의 v. 그 다음에 x2 노트는 뭐가 되죠? C분의 1의 x1 이렇게 되죠. 요게 결국은 나타내면 어떻게 돼? x1 노트, x2 노트는 얘가 뭐가 돼? L분의 마이너스 1. 여기가 제로네요. 제로에 L분의 마이너스 1. 얘가 C분의 1 제로에 x1, x2 더하기 얘가 뭐가 돼? 자, L분의 1 제로. V. 그 다음 Y는 뭐가 돼? Y는 여기서 보면 x2죠? 0, 1에 x1, x2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C에 si-a의 인버스의 b를 우리가 구하니까, 자, si-a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si-a니까 L분의 1, C분의 마이너스 1, S의 인버스. 네, 여기가 뭐야? 0, 1. 여기가 L분의 1, 제로. 이렇게 되죠? 네. 자, 요거는 AB-BC 하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 AB-BC 하니까 S제곱 더하기 LC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요렇게 곱해지면 1이 요 밑에 곱해지죠? 얘만 남지. 그죠? 이렇게 밑에만 남고. 자, 이렇게 곱해지니까
뭐만 남아? 요거만 남죠? 예.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요거 먼저 써줘야 되겠죠? 이거 S, L분의 마이너스 1, C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렇죠. 0, 1, L분의 1, 0 이렇게 남으니까 결국 얘만 남죠? 그죠? 똑같이 아까 이렇게 요거 요 밑에만 남고 요렇게 곱해주니까 요거만 남지. 곱한 요거만 남죠. S제곱 더하기 LC분의 1에 얘가 LC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가 아까 우리가 정했던 대로 트랜스퍼 펑션의 정의죠. 그죠? 그럼 저렇게 두 개가 캐스케드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곱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달함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 더 이상 복잡한 계산 필요 없이 뭐가 되는 거야? S제곱 더하기 L1 C1분의 1 L1 C1분의 1 곱하기 S제곱 더하기 L2 C2분의 1 L2 C2분의 1 100개 있었다. 그러면 100개 곱해주면 되겠죠. 전달함수는 이렇게 하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듈화해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유용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사실 이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방법, 손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이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 자, 2 곱하기 2 행렬은 사실 어떻게든 풀 수 있어. 3 곱하기 3만 가도 조금 복잡하지만 그렇게 또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4 곱하기 4나 5 곱하기 5나 이렇게 막 가잖아? 그러면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사실 손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사실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로 푸는 방법을 봅시다. 자, 두 번째. 아날로그 컴퓨터. 자, 아날로그 컴퓨터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한 30년 전, 40년 전에 디지털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시절에 이런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찍어보기 위해서 어떤 그 상태 방정식이 있으면 걔를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인데, 아날로그 컴퓨터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적분기가 있어요. 네. 적분기. 그 다음에 게인이 있어. 게인은 플러스 게인도 있고 마이너스 게인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 덧셈기가 있어. 네. 그리고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여기에 간혹가다 곱셈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차지하고, 자, 적분기와 어떤 게인과 그거에 대한 덧셈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앰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적분기다. OPM프로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양걸 쓰고 여기 얘가 R이고 얘가 C.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RC분의 마이너스 1에 이게 S분의 1. 얘가 어떤 게인이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R1, R2다. 라고 하면 얘는 R1분의 R2의 마이너스. 이게 게인이야. 앰프야, 이거. 이거만큼의 증폭도 되고 감소도 되는 이런 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OPM프로. 이거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을 얘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위치를 쫙 넣었을 때 그거를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찍어보면 이게 어떻게 수렴하겠구나, 이게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상태 방정식으로 나타난 거를 어떻게 얘를 옮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이것도
뭐 여러 개 가능하지만 일단 2차식으로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그냥 볼까? 우리가 이거 봅시다. x1, x2 네. 0, 1 여기가 0이니까 y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컴퓨터로 어떻게 나타내겠는가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거는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적분기예요. 네. 왜 적분기냐면 자 2차식이다 그러면 x1, x2 두 개 나오지. 네. 그 x1 도트, x2 도트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래서 적분기가 두 개가 필요해요. 3차식이면 3개, n차식이면 n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적분기의 개수가 이거의 차수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적분기를 그려주고 두 개니까 두 개 그려주고 자 여기는 무조건 x1 도트가 들어가면 x1이 나온다. 그 다음에 x2 도트가 들어가면 x2가 나온다. 이것부터 그냥 시작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돼 있으면 뭐 암산으로 나중에 익숙해지면 암산으로 해도 되지만 저거를 먼저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식으로 x1 도트는 뭐야? x2죠? 그 다음 x2의 도트는 뭐야? 마이너스 2x1 마이너스 3x2 더하기 u 이렇게 되죠? 그다음 출력 y는 뭐야? x1이죠. 네. 이렇게 풀어 써준 다음에 요 식을 한번 음미해봐. 자, x1 도트와 같은 게 뭐야? x2야. 그럼 얘랑 같은 게 뭐야? x2예요. 그럼 x2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x2를. 그 다음에 x2 도트랑 같은 게 뭐야? 요거랑 x2 도트랑 같은 게. 자, 마이너스 2의 x1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야? x2에다가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x2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곱해주고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더해준 거지. 네.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더해줬는데 거기다 뭐도 하나 더해줬어. u도 더해줬어요. 그럼 여기를 입력을 이렇게 u를 더해주고 자 여기다 이렇게 덧셈 해놓고 또 덧셈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네. 맞아요? 그 다음 출력은 뭐야? x1이니까 얘가 y 출력이죠. 네. 자 실제로 아까 내가 이런 적분기에 개인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적분기 달아주고 OPM프로 그 다음에 그거에 개인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여기 쓸 수 있지 이렇게 개인을 OPM프로 꾸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서로 쭉쭉쭉 연결해가지고 요 U에다가 아까 10V였잖아. 여기 10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U 이퀄 10T였잖아. 그래서 10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10V를 넣어주고 10V를 스위치를 쫙 ON을 하는 순간에 얘가 쫙 공작해서 그 결과가 Y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이런 그래프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이렇게 찍어보면 아 얘가 뭐 발산을 하는구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인으로 계속 가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초기 조건을 내가 뺐는데 초기 조건은 사실 여기 적분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적분할 때 초기 조건으로. 그거는 생략을 합시다. 자, 이제 뭐 세 번째 디지털로 푸는 방법인데 사실 디지털로 푸는 방법은 이 강의에서는 하지는 않겠어요. 나중에 따로 매틀랩이라고 하는 그런 툴이나 아니면 뭐 C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뭐 문제 풀단 메소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여기 두 개, 라플라스 변환에 의한 방법,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방법 두 개만 우리가 하고 이 강좌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